한국의 영문법 책들과 영문법 원서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문법 책을 펼쳐보면 문장의 형식, 부정사, 시제, 수동태, 관계사 등 여러 가지 장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의 영문법 책들은 명사나 부정사, 아니면 문장의 형식 등 시작하는 장들이 다양한 반면 영문법 원서들은 거의 대부분 시제를 제일 처음 다룬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문법 원서인 그래머인 유즈를 봐도 제일 처음에 시제를 다루고 있고, 제가 자주 참고하는 영문법 원서인 아자르 역시 시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곳 영어 원어민들은 시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어를 공부할 때 시제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제 영문법 책인 Back to the Grammar를 집필할 때 시제를 먼저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구조, 스트럭처를 먼저 다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구조를 먼저 선택했어요. 시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영문법 강의를 재개하면서 시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바뀌면서 지난 채널에서 그만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애매한지라 시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제, 가정법, 조동사를 먼저 한번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어는 왜 이렇게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시제란 무엇이냐? 시제를 설명하려면 시간과 시제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리고 시제란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세 가지로 구분되니까 시제도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면 정말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언어마다 이 시제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3시제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12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인 반면 영어는 12가지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사실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의 3가지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 현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곧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덧 현재가 되어버리고 이내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붙들어 두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현재를 기록하고 싶어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시제 역시 복잡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영어의 시제가 한국어의 시제보다 더 다양하다는 것은 영어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어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시제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보다 시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우리는 영어의 시제를 공부함으로써 단순히 문법상 한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시간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고찰이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철학, 문화, 그들의 과학기술과 문명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시제를 설명하기 전에 종종 학생들에게 다음의 문장을 해석해보라고 주문합니다. 혹시 해석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위 문장을 나는 아침밥을 먹었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밥을 먹었다는 과거 시제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침밥을 먹는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제를 혼동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들이 이 간단한 문장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충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시제를 골라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문법에 맞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해석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수시로 학생들에게 제발 현재, 과거, 미래 시제만 구분해라 이렇게 부탁하곤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데 한국어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등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현재, 과거, 미래 시제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특정 시제와 잘 어울리는 시점 부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는 yesterday와 같은 과거 시점 부사와 잘 어울리고 현재 진행 시제는 now와 같은 시점 부사와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특정 시제와 잘 어울리는 시점 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사는 여러 시제들과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부사 그 자체가 시제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부사가 시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 시제들마다 잘 어울리는 시점 부사들을 정리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법 문제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둘째, 시점과 시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문장에서 그녀가 돌아오는 것도 미래일이고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미래일입니다. 하지만 부사절 when she comes back tomorrow에서 미래 시제인 will come이 아닌 현재 시제 comes를 썼습니다. 흔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말하는 문법사항이죠. 이 점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시점과 시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만 잘 기억하시고 다음 동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의 12C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저스트 잉글리쉬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제 강의 기대해 주세요. 시청 및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